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을 보면서 시험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시장 경제 작동과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시장 실패라는 걸 배웠죠. 그 내용이 좀 연달아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공정한 경제를 촉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봤던 시장 실패 첫 번째 종류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독과점 문제 해결할 때 과점 시장에서 특히 담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담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제도가 리니언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리니언시는 뭐냐면 기업들이 담합을 할 때 미리 내가 담합을 했다라는 걸 신고 혹은 미리 알린다면 기관에 알린다면 이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경을 해주거나 혹은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면 담합을 하고 있다가도 먼저 발을 빼는 기업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게 두려워서 먼저 발을 빼는 기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일종의 유도하는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공공재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익히 뭐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공공재 문제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수반한다라고 배웠냐면 무임승차 문제를 수반하더라 이걸 배웠어요. 공공재 중에 대표적인 게 국방, 치안, 공원, 기상, 정보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짜로 제공되는 거니까 사회에 적절한 양만큼 제공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사회에 절대적으로 적은 양이 제공되는 공공재를 정부가 늘려줌으로써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이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외부 효과 개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워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경제일 때는 당연히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게 문제라고 있으니까 뭘 주면 된다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도의 정책을 통해서 소비나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배웠고요.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배웠냐면 과소 소비됐거나 과소 생산됐던 외부 경제의 측면과는 반대로 과다 생산, 과다 소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적게 소비하고 보다 적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더라. 그래서 시장에 과잉 공급되거나 혹은 과잉 소비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빈부격차 문제에서 볼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누진세는 정말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테니까. 여기 왼쪽 날개에 보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 마치 일률적으로 모든 구간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 이걸 누진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진세는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적이 없겠지만 10%의 세금 그리고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뭐 20%, 뭐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1억 이하에 대해서는 뭐 3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별로 그러니까 구간별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고세율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 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어떻게 걷는 거냐면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즉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를 세금으로 걷는 거고요.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정도의 구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20% 그러니까 600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거고 6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에 대해서는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30%의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1,200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거 이렇게 매기는 게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요. 구간별로 나눠서 매기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익히 배워서 이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 효과 개선 문제입니다. 일단 가를 보니까 환경부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폐수,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어요. 그럼 뭔가 안 좋네요, 사회에.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일 거라고 우리가 저절로 예상이 되냐면 제3자에게 현재 손해를 끼치니까 어떤 문제냐면 외부 불경제 문제가 되겠죠. 가는 외부 불경제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런 식의 페널티를 주면 되겠죠. 나 문제를 좀 볼게요. 나 문제를 보니까 앞으로 주유소, 카페, 숙박업소 등 개인 영업 시설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한테 사실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냐면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냐면 외부 경제.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를 주면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외부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을 보면요. 우선 가게와 기업이 있습니다. 가게는 노동시장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곳에서 어떤 걸 제공하냐면 생산 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 이런 걸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가게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대로 생산물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가게는 수요자 역할을 하고요. 기업은요. 가게에서 받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고요.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제공해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요소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기업은 이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 수요자 이렇게 불러요. 수요자. 하나만 더 알아둘 게 있는데요. 가게는요. 어떤 주체냐면 효용을 추구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감을 추구하는 주체. 주로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추구하는 거고요. 기업은 목적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는 뭐냐? 이윤극대화. 다만 여기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떤 책임도 다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아까 말했던 그 생산 혹은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 여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용 문제에도 어느 정도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불합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환경오염 같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까지 하는 겸하는 등등의 책임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 책임이라 불러요. 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노동 3권이에요. 이게 헌법 제33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노동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그 3대 권리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됩니다. 단결권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만들었으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가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인데요. 단체 교섭권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랑 교섭 혹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하고요. 단체 행동권은 협상이나 교섭이 결렬됐을 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파업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앞으로 노동자가 되었을 때 적절한 권익 신장을 할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2쪽, 153쪽에서 주로 말하는 거는 결국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공생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이 사용자들에게도 나쁘지 않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요.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용자랑 노동자 꼭 적이 아니에요. 함께 공생하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소비자 역할을 보면 소비자도 당연히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어디냐면 이 한국소비자원이에요.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기관을 운영하는 원리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소비자 기본법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앞으로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고요. 우선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건 윤리적 소비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3자한테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하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비하는 거, 이거 윤리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데 브랜드 상품을 가져놔도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공정무역 커피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동자에게 더 적정한 임금을 주고 유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커피를 일부러 소비한다든지 좀 더 비싸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적 소비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소비자는 당연히 예약부도 노출자라고 불리는 예약부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착한 소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길 바래요.